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부동산 선배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산정되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 궁금하면 네이버나 호갱노노 같은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을 찾아보고 거기서 시세를 찾아봅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를 바탕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나 면적 같은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인 오피스 빌딩의 가격에 대해 만약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동산은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고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산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도 주변 시세나 호가가 반영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업계에 들어와서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이제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아마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누가 이런 지식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해 줄 만큼 서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현업에서 있는 감정평가사들도 보는 것입니다.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법률을 공부해서 감정평가사가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업무상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더 깊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업용 부동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건물의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투자하고 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부동산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 지식을 알려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는 두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법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은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용어들이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쓰이는지 정의 부분들에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쭉 내려가서 모든 법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중요한 게 감정평가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이제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살펴보신 다음에 마지막 정도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감정평가에 관한 이제 서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모든 템플릿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무 기준에서도 아까 살펴본 이제 그 규칙에서 있는 내용들이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할 때 쓰이는 그런 용어들, 정의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나온 내용들이랑 좀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단에 내려가게 되면은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여기 내려가시면은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규칙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이 그 각각의 방식들도 여기 보면 이제 원가법, 적산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가법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가격 산정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 산정에 대한 방법들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임대료의 그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여기 지금 한 이 정도까지가 그거에 대한 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규칙과 그 감정평가 기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숙달을 하면 누구든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법률 용어라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고 조금 이제 낯설기 때문에 어색한 것 뿐입니다. 특히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글자로 그냥 나열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을 구분해서 감정평가의 3방식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스스로 정리를 하다 보면 대략적인 가치평가에 대한 구조와 윤곽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있다 보면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거나 부동산 운영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 감정평가서도 많이 보고 자주 읽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드린 기본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수준 있는 의견을 주고받고 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업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법규하고 실무 기준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